오늘 가장 큰 아마 이슈일 겁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중요한 이슈라고 여기지 않지만 언론들이 뭐 엄청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한동훈 취임. 많은 사람들이 뭐 한동훈 취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못하겠지. 과연 할까? 김기현이 가지 않겠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결국 취임했습니다. 취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나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모르죠. 닥쳐봐야지 아는 거지. 제가 그런데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은 민주당한테 나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또 잘하면 어떡해요. 응?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딱 거리두기 하고 뭔가 굉장히 포용적으로 하면서 이준석 만나고 유승민 만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뭐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어 가려고 막 하고 공천학살 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같은 거 우리가 예상 못한 방법으로 뭐 수용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잘하는 거죠. 근데 잘하게 되면은 다음 총선이 위험해지잖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동훈이 잘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정말 요만큼 있었는데 오늘 한동훈 취임 연설 보면서 이 걱정이 100% 그냥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새끼는 희망이 없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오히려 그 앞에 있었던 김기현보다 훨씬 못한 새끼죠. 잘 됐어요, 난. 오히려 좀 변화가 생길 줄 알았더니 본인 말로는 나는 386과 구별되는 세대다 하면서 50대 젊은 비대위원장 이 느낌 나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난 정말로요. 오늘 한동훈 그 수락 연설을 듣고 놀랬어요. 나 수락 연설 뭐라고 할까? 좀 기대를 했거든요. 뭐라고 할까? 어떤 방송에서는 그래요. 한동훈 수락 연설은 뭐 그냥 뻔하지 않겠냐. 왜냐면 당대표 취임하는 거니까.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아닙니까? 취임하는 거니까 우선 비대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당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취임할 때 당연히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 정부에 대한 실책, 비판, 반성 그런 거 할 줄 알았지. 그리고 뭔가 민생 이야기하면서 여당과의 협력, 소통 그런 걸 말할 줄 알았지. 그런 걸 말할 줄 알았지. 근데 나 정말 놀랬어. 오늘 한동훈 수락 연설은요 한마디로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전쟁 선언이었어요. 선전포고였다니까요. 난 이런 식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은 처음 봤네. 이렇게 대립적이고 편가르기 하고 이렇게 저돌적이고 이렇게 싸가지 없는 수락 연설은요 정말 처음 봤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난 진짜 내가 최근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그 정치 방송 하면서 막 자괴감이 들어. 왜냐면 예측이 불가능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방송을 해야지 좀 방송하는 맛이 나는데 얘네들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 설마 하던 것들을 막 그냥 해버려. 와. 한동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되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은 게 많대요. 하고 싶은 게 참 많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얘기야. 그런 당을 축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요새 뭐 86세대에 대한 비판도 많고 86이 너무 기득권이다 하는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세대교육 쳐야 된다.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 86세대들이 했던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뭐 농구라든가 축구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이에요. 민주화 운동. 80년대 20대였던 이들이 전두환과 목숨 걸고 싸웠어요. 물론 지금 와갖고 이들의 변한 모습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기득권 카르텔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보는 거고 그 세대가 만들어 온 이 민주주의의 역사 그거는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박수 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요 거의 무슨 86세대가 해체해야 될 그런 세대 또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던 역사가 뭐가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죠. 차라리 이러면 괜찮아. 86세대가 과거의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86이 그만 퇴장할 세대고 다음 세대가 정치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무슨 86이 우리나라 정치를 망쳤어? 예? 지금 지네 정당이 어떤 정당인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야당 대표 이름을 아예 호명을 해. 연설에서 이재명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야, 이게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어와갖고 할 소리예요?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이 아니야. 그냥 뭉쳐라. 저 타도 민주당. 지금 이건 거의 거의 그거야. 출사표. 출사표. 전쟁하게 나가기 위해서 거의 출사표를 쓰고 있어.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세력들과 싸울 겁니다. 대놓고 말하죠. 싸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다. 이래요. 와, 대박.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나쁜 새끼들. 아니 3번, 4번씩 형사재판 받는 이유가 뭔데요? 이거는 진짜로 범죄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반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수사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소해갖고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검찰의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 얘기 나오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은 지금 재판을 많이 받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강력한 치대 정신. 나는 이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쓰레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의 시대 정신,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운동권 특권 정치와 싸우는 거래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래. 아, 누가 그렇게 보고 있어? 난 처음 들었네. 난 처음 들었네. 국민들 중에 누가 이번 총선은 운동권 특권 정치를 타파하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야, 난 정말 너무 신나. 너무 신난다니까요. 비대위원장이라고 온 새끼가 겨우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뭔가 나는 당을 혁신하고, 응? 대통령실의 저 폭주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우리 당이 국민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오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까봐 막 겁이 났는데, 야, 지금 보니까 그냥 대가리에 든 게 없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나 씨. 웃겨 죽겠어, 진짜. 최근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 이 부분도 너무 웃겼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싸우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정치가 게임이냐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 간에는요 원래 싸우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야 원래. 정치가 그거예요. 당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막 토론하고 싸우면서 합의에 이르려는 거거든요. 정치는 싸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히 여와의 야는 싸우는 거지. 근데 오히려 제가 한동훈한테 말하고 싶어요. 난 정말 너 같은 새끼를 처음 봤다. 국무위원이 국회의원과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없죠. 이 새끼는 지금 정치인들끼리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이 싸우는 걸 갖고 지금 무슨 게임하냐 욕하는데, 야, 이 새끼야, 거울을 봐, 거울을. 국무위원 새끼가 국회의원들과 그렇게 말싸움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천박하게 떠드는 새끼가 있어? 아니, 황당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 선당후사 할 필요 없다. 대신 선민후사해라.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이다. 이런 말 하죠. 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얼핏 듣기에 맞는 말 같지요. 응?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을 봐야 된다. 맞는 말 같지요.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중요하다. 맞는 말 같지요. 그러면은 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해? 니 혼자 무소속어라지.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거야말로 정당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고 자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세력이 없으니까 이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경선 같은 거 할 때 또 이재명 대표가 워낙 당에서 인기가 많고 지지자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비판하고 까고 싶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원들, 강성 당원들에게 휘말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런 말 하고 있잖아.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웃기는 새끼예요. 그러면은 정당을 왜 합니까? 정당을 왜 해요? 정당이라는 거는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철저한 이익단이에요.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물론 그게 결국은 국민에 대한 봉사, 공공의 이익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정당이라는 거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결사체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보세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진보 보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국민 보고 가면 되지.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해? 국민이라는 게 그냥 딱 이 사람이 국민이야? 그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국민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의 다양한 욕망, 다양한 바람, 다양한 기대, 그걸 어떻게 충족할 건데?
진짜 멍청한 새끼라니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인구가 5천만? 6천만? 이 6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까? 그럼 간단하지. 그것만 들어주면 돼. 근데 이 5천만 명이 다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어떻게 선민우사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야, 한동훈, 당장 지금 국민들의 반이 검찰개혁을 원해. 너 검찰개혁 할 거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대다수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 같은 검찰 출신이 당을 비대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안 할 거야? 그럴 때는 또 국민이 아니야. 개새끼. 아유 씨. 국민이란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지가 원하는 말 하지 않는 국민들은 국민을 보지도 않으면서 개새끼 그냥 말만 뻔질을 해갖고 당에 지 세력이 없으니까 이 당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새끼가 이 당을 뽀개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선당무사 안 해도 된다. 선민우사 하자고 하면서 그냥 당을 아예 이 부셔버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갑죠. 뭐 화날 일은 아니야. 그래 동훈이 한번 해봐. 소신껏 박수해줄게. 그러면서 한동훈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자기부터가 선당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구 출마 안 하고 비례 출마 안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한동훈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제가 한동훈이가 솔직히 비례라든가 지역구 둘 다 안 나오겠다 말할 줄 몰랐어. 말할 줄 몰랐지만 한동훈이 길이 없었어요. 아마 사물이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 말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이 비례위원장이 되면은 절대로 비례를 못 간다고 했죠. 왜? 국민의힘이 만약에 선거법을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례 갈 수 있어. 근데 이 민주당이 만약에 병립형이 아니고 연동형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미리 얘기했잖아. 그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위성을 만들면 본인이 국민의힘의 비례위원장이면서 위성정당의 비례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비례를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비대위원장을 맡는 순간 비례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본래는 비례하면서 비대위원장 맡는 게 맞는데 민주당이 아직 선거법을 어떻게 할지 결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연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연동을 하면 한동훈은 절대 비례를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 나갈 수가 없어. 왜? 위성을 만들면 국민의힘은 비례를 안 낼 거거든. 안 내면 나갈 수가 없잖아. 다른 정당 말이 위성인 거지 형식으로는 다른 정당으로 만들어질 텐데 다른 정당 비례 나가면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될 거란 말이죠. 지역구는요. 지역구는 그냥 뭐 이름만 두면 당선되는 곳 가지 않는 이상 종로라든가 용산 같은 데는요. 본인이 가면요. 목숨 걸고 선거운동 해야 되거든.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지역구에 어떻게 매여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강남 상구라든가 대구 쪽은 가는 게 저는 뭐 쉽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종로라든가 아니면 진짜 용산이라든가 그래도 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애매한 거예요. 비대위원장 하면서 지역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지역구 선거 만만치 않잖아요. 당장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 때 TK 제외하고는 다 험지인데 다 험지야. 부산도 위험해. 그러니까 자기 선거에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하면은 어떻게 자기 지역구 선거만 하고 있습니까? 전국을 다녀야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안 맡을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총선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한동훈이 국회의원을 포기할 줄은 몰랐고 나는 한동훈이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안 맡을 줄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하는 얘기지만 한동훈은 그랬어야 돼요. 비대위원장을 왜 맡아? 비대위원장을. 죽을 길인데. 그냥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은 그래도 미래가 있는데 요 다음 총선 때 완패해갖고 윤석열 레임덕을 불러오고 본인은 배지도 못 달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동훈한테 이제 정말 윈터리스 커밍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최악의 수를 둔 거예요. 최악의 수를. 너무 잘 됐죠. 너무 기뻐. 그래서 너무 기쁜데 정말 최악의 수를 전 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안 나가겠다? 비례 안 나가겠다는 거는 본인이 뭔가 대단한 선당우사 한 게 아니에요. 안 나갈 수밖에 없어. 둘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막혀있는 길이야. 비대위원장 하는 순간. 전 그래서 한동훈이가 끝까지 비대위원장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김기현한테 당대표 계속 시켜줄 테니까 당대표 하면서 지역구만 포기해 말했던 것도 이미 뭐 한동훈 비대위가 마음에 있었으면 그런 말 했겠습니까? 전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압력이 있었겠지. 다른 압력.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중요한 거 지역구 불출마, 비례 불출마는 선당우사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판적인 논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연설을 끝냅니다. 수락 연설을.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 의식 없는 분들만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마치 민주당이 방탄하고 있다는 느낌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미친 새끼. 아니 이런 반헌법적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전 민주당이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정말 똥볼을 찼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요 악이 아니에요. 불체포 특권을 왜 포기합니까? 그러려면요 헌법을 개정하지. 헌법에서 국회의원들의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왜 포기하죠? 이게 악이야? 아니 난 웃기는 새끼들이 뭐냐면 자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진심이라면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 요구를 해. 아니 지금 뭐 민주당도 한때 뭐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 그런 바람이 불었죠. 지금 국민의힘도 막 그런 바람이 불어. 그게 진심이라면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아예 없애버려 그냥 헌법에서. 아니 있는 걸 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 아예 없애버리려니까. 대신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불소추 특권 그것도 같이 없애버려야죠. 헌법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나름대로 또 법관들에 대해서 사실은 신분을 보장하고 있어요. 다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아예 없애버리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이거 다 없애버려야죠. 다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지금 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은 징계로 해임이 안 돼요. 해임이 안 돼. 해임을 하면 탄핵해야 돼. 그거 없애버려야죠. 그냥 징계로 해임할 수 있게. 검찰도요. 징계로 해임할 수 있게. 검찰하고 판사는 징계에 해임이 없습니다. 해임하려면 무조건 탄핵을 해야 돼요. 치까지 것들이 뭔데. 이거 다 같이 없애라고 공정하게. 왜 입법부만. 입법부가 국민의 대표예요. 사법부라든가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검찰들은요
국민의 대표가 아니야. 얘네들은 다 뭡니까? 그냥 공부해서 된 애들이야.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권력이에요. 국민을 대변하는 건 정부나 사법부가 아니에요. 입법부지. 근데 입법부의 부채부 특권을 왜 포기합니까? 이렇게 무도한 정권, 전두환의 이 군부라든가 윤석열의 전두환 못지않은 이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가지고 이 두 칼을 가지고 지금 입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럴 때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특권을 왜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반헌법적인 발상인 거예요. 개새끼. 민주당이 이런 거에 넘어갈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있으면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반헌법적인 발상 하지 마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대단한 게 놀랍잖아요. 연설을 썼는데 이게 다 민주당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연설에 그게 없어. 사실은 보통 비대위원장을 하려면요, 첫 문장은요, 대국민 사과예요. 대국민 사과. 그냥 당대표 수락연설이 아니잖아. 당대표가 있었는데 하여간 당이 문제가 있어갖고 지도부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당이 정말 아주 비상적인 일에 취한 거야.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안 나오고 국민들의 분노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와갖고 뭐 해야 돼? 우선 우리 당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 말하면서 내부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당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까, 지금? 이거 지난 강서구 소장사 선거 재보궐 지면서 뭐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개판이 된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윤석열이에요. 기본이 윤석열이야. 대통령실이 정당을, 여당을 지들 마음대로 추락펴락하고 있고,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들,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엉망이 된 거거든. 그럼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반성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그런 모습이 있을까봐 정말 긴장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없죠. 어저께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재밌는 기사가. 오늘 수락 연설하기 전에 어제 동아일보가 무려 단독, 씨발 이게 뭐라고, 한동훈의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수락 연설을 본인이 직접 쓴다고 막 자랑을 해. 이게 단독 보도야. 이게 뭐? 씨발. 야, 직접 써가지고 어떤 내용을 썼냐? 겨우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겨우 이런 내용을. 다행이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한동훈의 이런 스타일이 절대로 뭐 지지자들, 자기들 핵심 지지자들이나 좋아하겠지. 그들은 좋아하라고 해요. 얘네들은 한동훈이가 뭐 해도 좋아하니까 지들끼리 좋아하라고 해. 그런데 중도라든가 정치 무관심층이라든가 정당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한동훈의 이런 모습을 좋아할 수가 없죠. 저렇게 싸가지 없고 뻔뻔하고 싸움만 하려고 하는 것들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설 잘 썼다, 그래, 잘 썼어, 박수, 동훈아 잘했어. 근데 이걸 단독, 대단하다. 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뭐가 기억나냐면 한동훈이 지난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전에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의도가 아닌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그랬어요. 여의도 사투리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쓰는 화법은 여의도 사투리고 나는 5천만 국민이 함께 쓰고 있는 언어로 말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면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사고가 빠져가지고 지금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정서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는 저런 것들, 지금 여의도에 이 매몰되어 있는 저것들하고 다르게 국민들,
5천만 국민들과 함께하고 5천만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 새끼가 쓴 연설문이 5천만의 언어예요? 예? 지금 이 새끼가 오늘 1천만의 언어입니까? 이걸 누가 공감하겠어? 지금의 치대장을 씁니까? 이게 5천만의 언어야? 비대위원장 되면서 제일 먼저 특검 그리고 대장동 특검 이 둘 다 국민 여론을 보면 일반적인 정서는 대장동 특검 당연히 해야지.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 지랄을 했는데 지금 참 안 하겠다고 한동훈 그러면서 5천만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거야? 5천만의 한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의 그 수락 연설을 함께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역대의 최악의 연설이 없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연설이다. 한동훈이 잘할까봐 조금이라도 염려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할 수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한나땡 하지 말자는데 아니요. 저는 뭐 한나땡 맞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나와서 땡큐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